프랑스 파리 16구. 이곳의 한 고급 저택에서는 중년의 부모님과 젊은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서서히 벌어지는 입이며 커지는 동공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젊은 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보란듯 무언가를 꺼내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가족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유, 까밀 씨는 아주 좋겠어요. 이렇게 고급 저택에서 자상한 남편과 이쁜 딸까지. 아주 하루하루 웃음이 떠나질 않겠어. 나도 까밀 씨처럼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나 할 걸 그랬어. 프랑스에서도 상류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파리의 16구에 사는 우리 가족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가족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주방기구와 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의 부를 만들어낸 사업가죠. 저희 남편은 한때 고위 공무원 자리에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저의 외동딸은 배우를 시켜도 될 정도로 미모가 특출나지요. 그러다 보니 워낙 부유하게 사는 이곳 마을에서조차 우리 가족들을 보며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일지라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법이죠. 우리 가족도 그러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그러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시작부터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한 번에 큰 부를 이루어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직 하나의 정답이냐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당시 고위 공무원으로 생활하던 남편에게 저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끌어들였고 지금은 동업자로 같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마음도 맞고 사업도 잘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 사업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주방기구 시설 관련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었습니다. 이대로면 대출을 잔뜩 껴서 매입한 주택마저도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까지도 아무런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매출이 바닥을 기자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갈등도 시작되었죠. 그러게 공무원 잘하는 사람을 왜 꼬드겨서는 이런 사달을 만들었느냐는 남편의 원망. 거기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는 저의 항변. 서로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한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의 말조차 하지 않은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토록 금실이 좋았던 우리 부부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와 부부싸움의 연속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책임이라는 것을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풍족하다가 없어지는 것만큼 상실감이 큰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사업을 복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죠.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저의 외동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한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죠. 몸과 나이는 성인이었지만 너무 곱게만 키운 탓인지 이 녀석은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몸은 성인이었지만 아직 그 속은 덜 여물어서 미성년자나 다름없어 보였죠.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유학도 좋지만 과연 이 녀석을 혼자 그런 위험한 휴전 국가에 보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나 방송을 보더라도 주기적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 자식을 보내려니 불안한 심정이 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얼 배울 게 있다고 유학을 하러 가겠다는 거니?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배울 게 있다는 말이야? 참, 제 딸이지만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지금 상황에서 딸에게 엄마의 사업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아마도 딸은 한국 유학을 포기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싫었죠. 그때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엄마로서 딸에게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뭐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죠. 배울 것이 가득한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한국 유학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차라리 딸이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직은 남편과의 부부싸움을 딸에게 들키지 않았지만 이런 상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딸도 알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남편과 저는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사업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영업을 뛰었고 고객들을 물색하고 다녔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경쟁업체가 있었고 이미 이 사업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업계의 경쟁업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 수요는 한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계의 제품들은 가격 경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마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허다했죠. 도저히 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예 사업의 분야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죠. 딸에게 보내줄 한국 유학 자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유학을 보냈는데 물가가 비싼 건지 유학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더군요.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조차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한국 유학을 떠났던 딸을 다시금 프랑스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물론 유학 과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강제로 불러들인 것은 아니었고 딸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을 하니 조금 더 있다가 가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이러다가 딸내미 유학 비용 때문에 사업체를 더 일찍 폐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내미는 잔뜩 심술이 나서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들어왔다는 허튼 소리를 해대고 있었죠.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자니 이제는 딸에게도 집안 사정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TV를 시청할 때 이야기하려고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의 딸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거실로 향하던 딸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죠. 그러더니 혼자서 한국어로 된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을 이리저리 봐가면서 멀쩡한 우리 집 주방의 수도꼭지를 분해하고 뜯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뭐라고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그냥 기다려보라는 소리와 함께 열심히 주방 수도꼭지를 뜯어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조립이 완성되었는지 딸은 의미심장한 흐뭇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제 이거 없으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 구매해 왔어요. 아마 엄마도 마음에 드실걸요? 딸은 그 말을 끝으로 주방 싱크대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동차 페달 같은 것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들에 넋을 잃고 교양 없이 입을 쩍 벌리고 말았죠. 딸이 자동차 페달 같은 것을 밟을 때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큰 문화 충격을 받았고 뭐랄까 놀랍다는 생각과 더불어 내가 왜 이런 걸 여태까지 몰랐지 하는 생각, 그리고 저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까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딸에게 요상한 수도꼭지의 정체에 대해서 한동안 파악을 한 다음 딸을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무슨 설득이냐고요? 저는 딸을 제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네, 저는 남편도 모자라서 이제는 딸까지 제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런 저의 심보는 사업가 특유의 결단력과 판단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 느낌이 들 때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지죠. 딸에게 부탁한 것은 다름 아닌 딸이 유학기간 배운 한국어 실력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한국에서의 페달 수도꼭지의 유통 과정과 사업 연계 시 통역과 정보 수집 부분을 부탁했죠. 저는 기존의 사업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고 딸은 한국과의 접점을 잘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프랑스에서 저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었죠. 마치 잘 만들어진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듯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합심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바빴지만 무언가 모를 보람과 희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울 것이 없는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배울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담긴 보물과도 같은 나라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사업이 흥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집중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딸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죠. 한국에 배울 것이 없다며 유학을 반대했던 스스로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고집에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딸에게 감사했죠. 무엇보다 경이로운 지혜를 가진 한국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나 다시 한국 유학 좀 다녀오면 안 돼? 저번에 다 마치지 못한 공부가 있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내 한국인 남친이. 아무튼 이번에도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테니 제발 보내주라. 응.